안녕하십니까. OBS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어제 평창올림픽 폐막식 전에 만나 1시간가량 대화를 나눴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미 대화에 북한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고 북측도 대화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대희 기자입니다. 폐막식 전인 어제 오후 5시쯤 김영철 부위원장을 만난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문제의 본질적 해소를 위해서라도 북미 대화가 조속히 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북미 대화를 할 충분한 용의가 있다며 북한도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가 같이 발전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고 화답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남북관계가 앞으로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진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김 부위원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같은 의지를 갖고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에게 비핵화 문제를 직접 거론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김 부위원장이 천안함 사건 주범으로 지목돼 야권의 공세가 거센 상황을 감안해 문 대통령은 청와대가 아닌 평창에서 면담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부위원장 등 북한 고위급 대표단은 방남 이틀째인 오늘도 우리 정부와 공식 비공식 실무회담을 이어갑니다. 회담에서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마련된 남북 간 화해협력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남북관계의 진전을 이루기 위한 의제들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OBS 뉴스 김대희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이 북미 대화에 전향적 의향을 밝힌 데 대해 대화할 의향이 있다는 북한의 메시지가 비핵화로 가는 길의 첫걸음을 의미하는지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미국과 전 세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막다른 길에 놓여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일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도 남북관계 개선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해결하는 것과 별도로 진전될 수 없다며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에 한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방남한 북한 응원단이 오늘 경의선 육로를 통해 북한으로 돌아갑니다. 북한 응원단의 방남은 지난 2005년 인천 아시아 육상 선수권 대회 이후 13년 만으로 19일 동안 평창올림픽에 출전한 남북 선수를 위해 열띤 응원을 펼쳤습니다. 북한 선수단과 기자단, 국가올림픽위원회 관계자들도 응원단과 함께 북한으로 돌아갑니다. (17일간) 지구촌을 뜨겁게 달궜던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폐막식을 끝으로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선수들은 4년 뒤 베이징 올림픽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습니다. 김대영 기자입니다. 불꽃쇼가 뜨거웠던 축제의 마지막 밤을 밝힙니다. 모두가 승자인 선수들은 함께 등장하며 헤어짐을 달랩니다. 한데 어우러진 남북한 선수들도 개막식의 감동을 다시 한번 안겨줍니다. 마스코트인 수호랑을 만들며 밤하늘을 수놓은 드론은 탄성을 자아냅니다. CL 등 K-팝 스타들의 화려하고 열정적인 공연으로 폐막식은 절정에 다다릅니다. 올림픽기가 다음번 개최지인 중국 베이징으로 넘겨지고 중국의 전통과 현대 기술이 합쳐진 특별 공연이 이어집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올림픽 스타들과 손으로 하트를 그리며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Dear athletes from the NOC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ith your joint march, you have shared your faith in a peaceful future with all of us. You have shown how sport brings people together in our very fragile world. 경기장을 타오르던 성화는 꺼지고 17일간의 지구촌 축제는 모두에게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Wonderful, just absolutely wonderful. Everything was very organized, just fabulous, fantastic. 가장 성공적인 대회로 올림픽 역사에 기록될 평창 동계올림픽. 기쁨과 아쉬움을 모두 뒤로 하고 4년 뒤 베이징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했습니다.
OBS 뉴스 김대영입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 부장의 방남을 계기로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만나 현안을 논의합니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까지 이틀 앞두고 민생법안과 공직선거법 개헌 등이 의제가 될 전망이지만 김 부위원장의 방남을 두고 한국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김성태 원내대표가 회동에 불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세월호 참사 발생 보고 시간 조작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조금 전 9시 반부터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최초로 서면 보고한 시간을 오전 9시 반에서 10시로 사후 조작한 혐의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변경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을 상대로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혐의와 박 전 대통령의 지시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다스 의혹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가 검찰에 소환돼 16시간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이 씨는 검찰 청사를 나오면서 성실하게 조사받았다는 짧은 입장만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는 어제 이 씨를 비공개로 소환해 다스의 비자금 조성과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특히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 맞는지 등도 추궁했습니다.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조금 전 소환됐습니다. 검찰 성추행조사단은 오전 10시 안 전 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당초 밝혔습니다. 안 전 국장은 성추행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서 검사에게 보복성 사무감사를 하고 서 검사가 경기 여주지청에서 경남 통영지청으로 지방 발령이 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천주교 인권위원회 간부가 4년 전 여성 활동가를 성추행했다는 폭로와 관련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한 여성 활동가가 SNS에 자신이 2014년 천주교 인권위 간부 A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제기함에 따라 강제추행 혐의가 있는지 확인에 나섰습니다. A씨는 성추행 폭로가 나온 뒤 SNS에 용납될 수 없는 일로 큰 잘못을 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추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돼지열병은 유산이나 사산 등 번식 장애를 일으키고 치사율도 높은 일종 가축 전염병인데요. 국내 연구진이 담배에서 돼지 전염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을 개발했습니다. 고영규 기자입니다. 넓고 푸른색의 식물이 가득합니다. 가지과에 속하는 담배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100회 무익한 것으로 알려진 담배를 이용해 제1종 가축 전염병인 돼지 열병을 치료할 식물 백신을 개발했습니다. 담배 종자에 돼지 열병 항체 유전자를 넣어 기른 뒤 담뱃잎에서 항체를 추출하는 것입니다. 그 담배를 그대로 이용하기보다 그 안에 어떤 단백질이라든지 아니면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유용 기술을 도입함으로 해서 담배 자체의 어떤 경제적 효과보다 훨씬 더 높은 부가가치를. 담배로 만든 식물 백신을 돼지 열병에 걸린 돼지에게 접종했더니 열이 3도씨 정도 떨어졌습니다. 정상 체온을 유지하면서 바이러스로부터 방어하는 기능이 높아진 것입니다. 식물 백신은 동물을 통해 만든 백신보다 가격이 3분의 1 정도 저렴하고 배양 조건도 간단합니다. 또 백신을 접종해도 돼지 열병 청정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어 수출에도 유리합니다. 식물 백신을 사용할 경우에는 청정국 주위를 국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돼지고기 수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농업과 생명공학 기술의 결합으로 탄생한 식물 백신.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OBS 뉴스 고용규입니다. 삼성전자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갤럭시 S9 시리즈를 공개했습니다.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18을 하루 앞두고 공개한 갤럭시 S9과 갤럭시 S9 플러스는 말이나 글보다는 사진과 동영상, 이모지 등 비주얼 커뮤니케이션에서 편의성이 강화됐습니다. 특히 초고속 카메라와 AR 이모지 등의 기능을 선보여 다른 스마트폰보다 향상된 카메라 사용 경험을 제공하게 됐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갤럭시 S9 시리즈는 국내에서 오는 2월 28일부터 사전 예약 판매를 시작합니다. 서울시가 2013년 이래 5년째 동결 중인 택시 요금을 지방선거가 끝나는 올 하반기 15에서 25% 인상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서울시의회, 서울시, 택시업계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연말 담당 공무원과 택시노사, 전문가, 시민사회 등으로 이루어진 택시 노사 민정전 협의체를 꾸려 이 같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현 요금 체계 아래서는 택시기사의 최저 생계비조차 맞추지 못하다 서울시가 택시요금 인상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시가 구도심 활성화와 새로운 행정수요 대응 등을 위한 조직 개편에 나섭니다. 시는 최근 일반직 4급 1명과 5급 이하 12명 등 13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에 증원되는 정원은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적용되는 안전과 교통 등 분야의 첨단 스마트 서비스를 구도심 재생 사업에 접목하는 원도심 스마트시티 시범 사업을 총괄하게 되며 시는 이번 사업이 신도심과 구도심 간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부천시가 심야 시간에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공공심야 약국을 다음 달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천시가 지정한 공공심야 약국은 역곡 북부역 사거리에 위치한 새 현대약국으로 새벽 1시까지 의약품을 판매하게 됩니다. 부천시는 휴일을 비롯해 1년 365일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된다며 특히 새벽 시간에 약사의 복약 지도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봉 영화를 만나보는 시간, 영화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국내 영화 2편을 준비했습니다. 극심한 흉년이 지속되던 조선시대, 왕은 자신의 딸 송하옹주의 혼사만이 가뭄을 해소할 것이라 믿고 대대적인 부마간택을 실시합니다. 결국 조선 최고의 역술가 서도윤이 나서 부마 후보들과 송하옹주의 궁합풀이를 맡게 되는데요. 문제는 사나운 팔자로 소문나 과거 혼담을 거절당한 이력의 송하옹주입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남편으로 맞이할 수 없다고 판단한 송하옹주는 사주단자를 훔쳐 궐 밖으로 나가 직접 남편 후보들을 염탐하고 송하옹주를 궁녀로 오해한 서도윤은 사주단자를 되찾기 위해 그녀와 함께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나의 부마간택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름만 알아서 뭐하나, 얼굴도 모르는데. 공동감만 맞추고 부마 후보들 차라리 염탐하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내가 부마가 될 수나 있겠습니까? 나라의 미래를 바꿀 최고의 합. 과연 그들은 찾아낼 수 있을까요? 영화 궁합입니다. 취업도 연애도 무엇 하나 뜻대로 되지 않는 혜원은 일상을 멈추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왔다. 이곳에서 오랜 친구인 재하와 은숙을 만나는데요. 남들과는 다른 자신만의 삶을 살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온 재하와 일카를 꿈꾸는 은숙. 이 세 사람은 직접 키운 농작물로 밥을 지어 먹으며 겨울에서 봄, 그리고 여름과 가을을 보내고 또다시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소소하지만 특별한 사계절을 보낸 혜원은 고향으로 돌아온 진짜 이유를 깨닫게 되는데요. 긴 겨울을 뚫고 봄에 작은 정령들이 올라오는 그때까지 있으면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것보다는 분명 의미 있는 시간일 거라고 믿어. 다른 사람에게 내 인생을 맡길 순 없잖아. 일본의 동명 만화 원작인 리틀 포레스트는 한국적인 정서로 재해석해 스크린에 올랐는데요. 다시 돌아온 봄, 혜원은 새로운 첫발을 내디딜 수 있을까요? 영화 리틀 포레스트입니다. OBS 뉴스 조은유입니다. 서서히 봄이 가까워지는 듯합니다. 봄이 시작되는 걸 알려주듯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경북 봉화의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 가까이 떨어졌지만 한낮 기온은 영상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교차가 무려 20도 가까이 벌어지겠는데요. 서울 등 다른 지역도 일교차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런 맑은 하늘이 예상되는데요.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단계로 대기의 질도 무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9도, 인천은 5도로 예상됩니다. 경기 북부 지역의 낮 기온 9도 안팎으로 포근하겠고요. 경기 동부 지역 이천 10도, 여주 9도입니다. 경기 남부 지역 수원이 10도 등으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충청 이남 지역에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O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